연병장 모래먼지는 오후. 행정이면 행정이나 보시죠. 훈련장은 남자들이. 말이 끝나기 전 선아의 발이 움직였다. 손목 제압 한 방에 주역이 무릎 꿇었다. 방금 교관식 제압 아니었습니까? 지휘동 복도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낸다. 여군이 무슨 특전사야? 선아는 천천히 군번줄을 밖으로 드러냈다. 빛이 금속을 스쳤다. 문기석이 낮게 외쳤다. 그만해, 강중사. 그분은 내 교관이었다. 전설 실존이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잊혀진 명예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훈련장 한켠에는 흙먼지가 살짝 이는 정도였고 구령소리 대신 하품 같은 정적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곳은 그저 평범한 부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었어요. 강주역은 37살의 부사관이었습니다. 신세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요즘 스타일이었죠. 훈련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후임들을 바라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약해졌지. 뭐 맨손제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멘탈 케어가 우선이라고.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역의 말에 반박할 생각도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평범한 오후였으니까요. 연병장 모래는 바람에 날리지도 않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휘동 복도 끝에는 낡은 유리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 군인들은 각이 살아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액자는 이제 빛이 발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유리 표면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액자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변색되어 있었죠. 주역은 가끔 그 사진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저 시절 사람들은 왜 저렇게 딱딱하게 서 있었을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군대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으니까요. 주역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후임들을 대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보급가로 신규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류선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66이었습니다. 보급 행정직으로 소개되었죠. 짧은 회색 쇼컷 머리에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여군이래. 요즘은 다 행정보조인가 보지.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선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도 짧게 끝냈고 표정도 담담했어요. 보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선하는 철제 식판이 쌓인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식판들은 제멋대로 쌓여 있었죠. 선하는 천천히 다가가서 식판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줄을 정확히 맞춰 세웠어요. 각도가 일정했고 간격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했죠. 그 모습을 본 주역이 비죽 웃었습니다. 각이 너무 살아있으신데요? 여기 식당이지 특전사가 아니거든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어갔어요. 손길은 정확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후임 병사 하나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세가 뭔가 다르네요. 주역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꼼꼼하잖아. 그냥 행정보조로 일 좀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은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섰죠.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범한 점심 풍경이었어요. 식판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선아는 식당 홀 한쪽에서 식판 정리를 도왔습니다. 줄이 흐트러지면 다시 맞췄고 음식이 떨어지면 바로 보충했어요. 동작은 여전히 각이 살아있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선아는 홀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식판의 각도, 줄의 간격, 병사들의 자세까지 말이에요. 주역은 식판을 들고 선아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는 편한 곳이에요. 각 잡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선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주역을 바라볼 뿐이었죠. 선아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담긴 듯한, 무언가를 많이 겪어온 듯한 눈빛이었어요. 주역은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지만 곧 웃어넘기고 자리로 갔습니다. 훈련장 구석에는 후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 신규 행정분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주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를 게 뭐 있어. 그냥 일 열심히 하려는 거지. 나이 드신 분이 뭘 알겠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의 자세가, 걸음걸이가, 시선이 왠지 주역을 긴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주역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멘탈 케어가 우선이고 각 잡는 건 옛날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훈련장을 비쳤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고 주역은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후임들과 농담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보급실 한켠에서 선아가 정리한 식판들은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 흐트러짐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휘동 복도 끝 빛바랜 흑백 사진 속 군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자세로 단단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그 사진 속 어딘가에 젊은 날의 선아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어제보다 더 북적였어요.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고 식판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어떤 이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죠. 선아는 오늘도 식당 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눈빛으로 말이에요. 선아는 홀을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있는 자세, 줄을 서는 간격, 인사하는 각도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식판각, 줄각, 인사각 기본입니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병사 몇몇이 선아를 돌아봤어요. 누군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하신 거야? 주역은 식판을 들고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선아의 말을 들은 주역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주역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군이 무슨 특전사야?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주역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역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선아는 아무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문기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른한 살의 참모장이었어요. 흰 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곧은 어깨, 단단한 걸음걸이. 문기석은 오랜 세월 이 부대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문기석은 식판을 들고 줄에 서려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문기석의 시선이 선아에게 고정되었어요. 선아의 짧은 회색 쇼컷, 곧은 허리, 그리고 그 눈빛. 문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문기석의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류선아? 설마 그 이름인가? 문기석은 식판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기석은 선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자세, 그 눈빛, 그 분위기. 모든 게 오래전 기억과 겹쳐졌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선아는 문기석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문기석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식판 정리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선아는 목에 걸린 무언가를 손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목에 차여 있는 군번줄을 선아는 티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눌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은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은밀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식판 소리와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죠. 하지만 문기석만은 그 동작을 봤습니다. 문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문기석은 식판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군번줄. 그 작은 동작. 문기석은 알아봤습니다. 그건 신호였어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만 쓰던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문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 선아인가? 그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문기석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장의 모래먼지, 구령소리, 그리고 선아의 단단한 목소리. 주역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주역은 선아를 힐끗 보며 후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해. 각 잡고 군기 세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은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말과 주역의 말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으니까요. 식당 안 공기는 무거워졌고 웃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식판을 정리하며 천천히 홀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죠. 선아의 등은 고닫고 어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기석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문기석은 선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세, 그 걸음걸이, 모든 게 오래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문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식판을 반납하고 홀을 나섰어요. 주역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역은 선아 앞을 지나가며 또 한 번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사시지 마세요. 인생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선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 주역을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깊이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주역은 그 시선을 받으며
순간 주춤했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식당이 비었습니다. 선아는 홀을 정리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문기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기석은 선아를 바라봤고 선아는 문기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오래된 연결고리 같은 것이었죠. 문기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며 문기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선아는 여전히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줄을 맞춰서 각을 살려서 말이에요. 문기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선아는 마지막 식판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선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연병장 위로 모래먼지가 휘몰아쳤어요. 구보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복을 입고 연병장에 모였죠.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눈을 찌르고 입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주역은 후임들 앞에 서서 구령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돌자. 무리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역의 방식은 언제나 이랬어요. 편하게, 부담 없이, 강압적이지 않게. 주역은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선아가 보급품 점검을 위해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와 펜을 들고 있었어요. 선아는 천천히 걸으며 보급품이 쌓인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죠. 주역은 선아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왠지 불편했어요. 선아의 존재 자체가 주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역은 선아 쪽으로 걸어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정이면 행정이나 보시죠. 훈련장은 남자들이. 주역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고 모래먼지가 휙 날렸어요. 그 순간 선아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사뿐히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한 걸음 옮겨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주역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선아의 손이 주역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정확한 각도, 정확한 힘. 주역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주역은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렸고 한쪽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주역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목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날카로웠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어요. 딱 중심을 무너뜨릴 만큼만, 딱 제압할 만큼만의 힘이었죠. 선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다쳤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확인하듯 묻는 것뿐이었죠. 선아는 주역의 손목을 풀어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아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주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후임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 게 자존심이 상했죠. 주역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군이 무슨. 하지만 주역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임 중 하나인 한유민이 웅얼거렸기 때문이에요. 유민은 26살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유민은 선아의 동작을 똑똑히 봤어요. 그 정확한 각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완벽한 제압. 방금 교관식 제압 아니었습니까? 유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몇몇 병사들이 유민을 돌아봤어요. 교관식 제압? 그게 뭐지?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이들은 선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주역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주역은 유민을 윽박지르며 덮으려 했어요. 착각이야.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주역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역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선아의 동작은 너무나 정확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건 오랜 훈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죠. 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선아를 바라봤죠. 선아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가볍게 정리하며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연병장을 가로질렀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역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선아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정확한 각도, 그 단단한 힘. 후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분 진짜 뭐지? 행정 보조 맞아?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방금 동작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 아냐? 주역은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역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크게 손뼉을 치며 말했죠. 뭐하고 있어? 구보 시작한다. 병사들은 서둘러 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선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창고 앞에 서서 보급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서류에 체크하는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주역은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주역은 앞을 똑바로 보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정말 단순한 행정 보조인가? 유미는 구보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관식 제압. 유미는 입대 전에 무술 영상을 많이 봤어요. 특수부대 훈련 영상도 본 적이 있었죠. 방금 선아가 보여준 동작은 그때 본 교관들의 동작과 똑같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연병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 발소리,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선아는 여전히 창고 앞에서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뒷모습은 고닫고 흔들림이 없었죠. 구보가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헉헉거리며 제자리에 멈춰 섰어요. 주역은 후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역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주역은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끝, 해산.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류선아는 대체 누구인가? 정말 단순한 행정 보조인가? 아니면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점검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선아는 창고 문을 닫으며 연병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을 마치고 PX로 향했어요. PX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고 단팥빵과 바나나 우유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죠. 비닐봉지에 물건이 담길 때마다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유미는 단팥빵 2개와 바나나 우유 1개를 들고 계산을 마쳤어요. PX를 나서며 유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훈련장에서 본 거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신규 행정분 자세가 달라. 어쩐지 군기 냄새가 나.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PX 밖 벤치에 앉아있던 병사 하나가 말했죠. 손목 제압받지? 강중사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분이 아닌데. 옆에 앉은 병사가 바나나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교관식 제압이라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 같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막산 복도 구석구석에서 병사들은 선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죠. 주역은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주역은 자신의 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전히 그 감각이 남아 있었죠. 선아의 손이 닿았던 그 정확한 지점이 선명했습니다. 주역은 고집을 세웠습니다. 주역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내가 중심을 잃은 거야. 주역은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후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야, 너희들 뭐하냐? 후임들이 주역을 돌아봤습니다. 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오늘 훈련장에서. 주역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해. 요즘은 멘탈 케어가 전부야. 옛날식은 폭력이지. 주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주역은 계속 말했습니다. 각 잡고 군기 세우고 그런 건 옛날 방식이야. 지금은 대화로, 이해로 풀어가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주역은 자리를 떠나며 크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훈련한다. 내 방식대로. 주역이 사라지자 후임들은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이 작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 저분이 누군지.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선아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선아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후임들을 지나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신은 돌봄으로 키우고 각은 책임으로 세웁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어요. 후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죠. 선아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미는 선아의 말을 되새겼어요. 정신은 돌봄으로 키우고 각은 책임으로 세운다. 그 말은 주역의 말과도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뉘었어요. 주역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과 선아의 말에 끌리는 이들. 누가 옳은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대 안은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잠들었고 복도에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휘동도 조용했죠. 문기석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기석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종일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류선아. 그 이름, 그 얼굴, 그 자세. 문기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금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금고는 낡았고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기석은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죠.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문서들이었어요. 문기석은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였죠.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작전 D-79 보고서 복사본 교관 류선아. 문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기석은 책상으로 돌아와 천천히 앉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글씨는 흐릿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문기석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죠. 작전명 D-79. 작전 일자 1992년 8월. 교관 류선아. 작전 내용 특수 침투 훈련 지휘. 문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여름, 훈련장의 모래먼지, 선아의 구령소리. 문기석은 당시 젊은 병사였습니다. 선아는 문기석의 교관이었죠.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전 결과 성공. 특이사항 여군 교관에 대한 논란. 문기석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어요. 논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기석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문기석의 숨이 길어졌습니다. 문기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날을 묻어둔 건 나였지. 문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오래전 그날 문기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선아를 지키지 않았죠.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문기석은 침묵했어요. 문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문기석은 보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죠.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기석은 서둘러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기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죠.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문기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공기가 축축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죠. 지휘동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만이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라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복도 끝까지 길게 뻗은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지휘동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후임 몇 명도 함께 있었죠. 주역은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복도 저편에서 선아가 걸어왔습니다. 선아는 보급실에서 나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선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주역은 선아를 보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후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후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역 옆에 섰습니다. 선아가 가까이 오자 주역이 입을 열었죠. 잠깐만요. 선아는 멈춰 섰습니다. 선아는 주역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주역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요. 병사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더라고. 선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주역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군이 무슨 특전사야? 말로만 굶기지. 주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후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역은 선아 앞으로 더 다가갔죠. 남군들 앞에서 과시하냐고. 손목 제압이 뭐가 대단하다고. 주역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불안과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주역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병사들이 선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선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게 주역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딘가에서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찢었죠. 형광등 불빛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주역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후임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선아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다른 손은 목으로 갔어요. 선아는 서서히 군번줄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옥깃 안에 숨겨져 있던 군번줄이 천천히 빗속으로 나왔죠. 복도 형광등 불빛 한 줄기가 선아의 목을 스쳤습니다. 군번줄이 반짝였어요. 금속 표면에 새겨진 번호와 혈액형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선아는 군번줄을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죠.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듯이 말이에요. 주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선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단단함이, 책임감이, 그리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후임 하나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른 후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두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기석이었어요. 문기석은 빠르게 걸어오며 낮게 외쳤습니다. 그만해, 강중사. 주역은 문기석을 돌아봤습니다. 문기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이 가빴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기석은 선아와 주역 사이에 섰죠. 강중사, 그만해. 문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기석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선아는 여전히 군번줄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문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분은 내 교관이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윙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주역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관? 문기석의 교관이었다고? 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설 실존이었습니까? 유민의 말에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설? 무슨 전설? 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선아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문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2년 작전 D-79 특수전 교관이셨다. 주역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특수전 교관? 그럼 며칠 전 손목 제압은? 그건 진짜였던 건가? 주역은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아는 군번줄을 다시 옥깃 안으로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선아는 문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오랜 시간이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문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후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진짜 교관이셨던 거야? 다른 후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이죠. 주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심장이 웅웅 울렸습니다.
주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난 뭘 믿고 잘난 척을 했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 정말 옳았던 건가?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렸어요. 선아는 서류를 다시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선아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기석은 그 자리에 서서 선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문기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주역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임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휘동 복도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주역의 자신감도 후임들의 안일함도 그리고 문기석이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도 말이죠. 그날 밤 지휘동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문기석이 후임들과 주역을 불러 모았어요. 회의실은 넓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책상을 비췄고 창밖으로는 어둠만 보였죠. 문기석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문기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주역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민을 비롯한 후임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회의실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기석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글씨는 흐릿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문기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작전 D-79 당시 보고서입니다. 문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후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기석은 계속 말했죠. 1992년 8월 특수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관은 류선하였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문기석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종이었어요. 더 낡았고 구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시 허위 징계 기록입니다. 후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위 징계 기록? 주역도 고개를 들었어요. 문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문기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여군을 전면에서 세우면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작전은 성공했는데도 말이죠. 문기석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로를 숨겼습니다. 류선하 교관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유민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른 후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문기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난 도망쳤고 이분은 버텼습니다. 문기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문기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난 젊었고 겁이 났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난 침묵했습니다. 류선하 교관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문기석의 고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모두를 짓눌렀어요. 주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웅웅 울렸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어요. 선아는 문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문기석은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됐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건 현재의 군기뿐입니다. 선아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주역을, 유민을,
다른 후임들을 바라봤어요. 선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주역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주역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난 뭘 믿고 잘난 척을 했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 뭐였지? 주역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모든 걸 잃었지만 버텼어요.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책임을 다했습니다. 반면 주역은 뭘 했나요? 편한 방식만 찾았고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주역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주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유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관님. 선아가 유민을 바라봤습니다. 유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유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군기가 뭔지, 진짜 책임이 뭔지 배우고 싶었죠. 선아는 유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연병장. 선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약속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죠. 문기석은 선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기석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후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가벼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함과 각오가 담겨 있었죠. 주역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어요. 주역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죠. 주역은 문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내일 새벽 나가겠습니다. 주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회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후임들은 하나둘 나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렸죠. 주역은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주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유민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진짜 군기를, 진짜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문기석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이제라도 선아에게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말이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내일 새벽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연병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테니까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연병장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흙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차가웠죠. 병사들은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주역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주역은 연병장 중앙에 섰어요. 평소와 달리 자세가 곧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죠. 유민과 다른 후임들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모두 말없이 줄을 맞춰 섰어요. 문기석도 왔습니다. 문기석은 연병장 한쪽에 조용히 섰죠.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문기석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선아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말이에요. 선아의 목에는 군번줄이 차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어요. 군번줄이 목에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금속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죠. 선아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선아의 눈빛이 한 명 한 명을 스쳤어요. 주역을, 유민을, 다른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각! 구령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흐트러진 어깨가 펴졌고 늘어진 허리가 곧아졌습니다. 선아는 계속 구령을 넣었죠. 줄. 병사들이 간격을 맞췄습니다.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 옆사람과의 거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줄이 일직선으로 섰습니다. 호흡. 병사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았죠. 선아는 주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역은 똑바로 서 있었어요. 선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주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아닌 자세로 대답했어요. 어깨를 더 펴고 허리를 더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다시 배우겠습니다. 주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으로 돌아섰죠. 선아는 천천히 동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맨몸 제압부터였어요. 손목을 잡는 각도, 힘을 주는 방향, 중심을 무너뜨리는 타이밍.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선아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보여졌습니다. 병사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은 넘어짐 방지였습니다. 중심을 잡는 법, 발을 디디는 위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선아는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흙바닥에 발을 디디며 몸의 무게를 이동시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선아의 그림자가 춤추는 것 같았죠. 마지막은 호흡 제어였습니다. 긴장할 때 호흡을 가다듬는 법, 힘을 쓸 때 숨을 내쉬는 타이밍. 선아는 병사들에게 따라하게 했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연병장의 고요한 호흡 소리만 울렸죠. 이 모든 동작들은 오래전 것들이었습니다. 국군가가 흐르던 시절, 전후가요가 울려 퍼지던 흑백시대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더 단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거기 있었죠. 책임과 명예, 그리고 군기 말입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연병장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선아는 모든 대원을 세웠습니다. 일렬로 간격을 맞춰서 말이에요. 선아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군번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선아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명예는 계급이 아니다. 선아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책임이다. 그 말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의 가슴을 쳤어요. 명예는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주역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자세로 섰어요. 어깨는 곧았고 등은 펴졌습니다. 주역은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흔들림 없이 말이죠. 교관님, 주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주역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편한 방식만 찾았던 자신을, 책임을 회피했던 자신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주역은 진짜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민도 경례했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차례로 경례했어요. 1명, 2명, 3명.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정자세로 서서 흔들림 없이 경례했죠. 선아를 향한 존경이었고 군기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문기석도 경례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기석은 손으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죠. 뒤늦게나마 바로잡을 수 있어서 선아에게 제대로 된 예를 갖출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아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작은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선아도 경례로 답했죠. 정확하고 곱고 흔들림 없는 경례였습니다. 연병장의 새벽 햇살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안개는 모두 걷혔고 흙바닥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크게 당당하게 말이죠. 병사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진짜 군기를 배운 이 순간을, 진짜 책임을 깨달은 이 아침을 말입니다. 선아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병사들도 따라 내렸어요. 선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인정과 격려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말이죠. 정오가 되었습니다. 새벽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병장 한켠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기석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연병장 구석, 태극기 개양대 옆에 작은 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순한 받침대였어요. 문기석은 그 위에 작은 명예패를 올려놓았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패였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명예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새긴 글씨였어요. 류선아 특수전 교관, 책임으로 세상을 가르치다. 문기석은 명예패를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나서야 이렇게 제대로 된 예를 갖추다니 말이죠. 선아가 연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주역과 유민, 다른 후임들도 모두 왔습니다. 모두 정자세로 섰죠. 오늘 아침 배운 대로 각을 살려서 말입니다. 선아는 명예패 앞에 섰습니다. 선아의 눈빛이 명예패를 훑었어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문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기석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눈가를 손으로 훔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늦었지만 제대로 돌려드립니다. 문기석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죄책감이, 미안함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문기석은 깊게 숙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죠.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이에요. 돌려받을 건 없어. 선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아는 명예패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전우들이 잊지 않길. 선아의 말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전우들이 잊지 않길.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함께했던 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선아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아는 군번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에 차여 있는 군번줄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어요.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주었죠. 햇빛이 선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주역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역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군은 요즘 정신이 약해졌지라고 내가 말했었죠. 주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주역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그 말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주역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주역은 선아에게 경례했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주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격려였고 인정이었습니다. 주역의 눈가가 붉어졌죠. 주역은 유민에게로 갔습니다. 유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주역은 유민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무언가를 담아서였죠. 각 다시 세운다. 주역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주역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책임으로. 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각은 형식이 아니라 책임이고 군기는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라는 걸 말이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위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어요. 흙먼지가 살짝 일었지만 아무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명예패를 바라봤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당당하게 말이에요. 태극 문양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죠. 병사들은 정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각을 살려서 줄을 맞춰서 말이에요. 아무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배운 것들이 몸에 스며들었거든요. 문기석은 명예패 옆에 섰습니다. 문기석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선아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군번줄이 목에 차여 있었고 등은 펴져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이 공기를 함께 느끼고 있었죠. 햇빛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림자는 짧아졌고 공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사운드는 없었습니다. 구령도 발소리도 말소리도 없었어요. 대신 여름 매미 소리 같은 뜨거운 정적이 연병장 위를 스쳤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듯 말 듯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정적이었죠. 선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연병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병사들을, 문기석을, 명예패를,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주역은 유민과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앞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주역도 알았습니다. 진짜 군기가 뭔지, 진짜 책임이 뭔지 말이죠. 편한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요. 유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민의 삶을 바꿨어요. 진짜 교관을 만났고 진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민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더 크게 펄럭였어요. 명예패도 햇빛을 받아 더 밝게 빛났습니다. 연병장 흙바닥은 뜨거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아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명예패를 향해서였어요. 아니, 명예패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전우들을 향해서였죠. 함께 싸웠던, 함께 훈련했던, 그리고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병사들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주역도 유민도 문기석도 모두가 경례했어요. 정확한 각도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연병장은 고요했습니다. 뜨거운 정적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급도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책임으로 각을 세우는, 명예를 지키는,
그리고 서로를 잊지 않는 군인들이었죠.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명예는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 가슴에 남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